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주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 셀트리온이 지난 주말에 장중에 저점을 이탈했다가 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에 지수의 조정 반락의 영향에 따라서 15만 7,400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조정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 3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 기관들이 강력하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의 볼륨 자체를 확대시켜가면서 추세의 전환을 좀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래량, 적극적인 순매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 자체는 잠시 좀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는데 금주에 이제 주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주중반 이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또한 연준의 경기의 동향과 관련된 보고서죠. 저 베이지북도 좀 발표가 될 텐데 최근에 트럼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대립 구도가 상당히 좀 격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역 전쟁에 따라서 트럼프는 경기의 둔화의 우려감을 좀 감안해서 좀 빠르게 통화정책 기준금리의 인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4월 이후죠. 무역 전쟁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편적 관세만 놓고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고 물가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스탠스 자체를 여전히 유지를 해가면서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통화 정책을 좀 반영하겠다. 즉 트럼프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해가면서 나름대로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트럼프가 연준 의장에 대해서 경질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조금 경계 심리도 가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자체가 내년도죠. 2026년도 5월까지니까 이때까지는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고 시장은 경질을 만약에 할 경우에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혼란에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게 좀 미국 시장 내에서도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한 수를 트럼프가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그만큼 갈등의 양상 자체가 격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금주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월 달에 미국의 서비스업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죠. PMI의 예비치가 또 발표가 될 거고 또 주 후반에는 미국의 4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죠. 미치간대 심리 지수의 확정치까지도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뚜렷한 증시의 모멘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셀트리온도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고 모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시간 기준에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6만 원 선의 가격대 현재로서는 뭐 쌍바닥 패턴을 좀 찍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 가격대를 좀 돌파해서 일단은 위에 상단 부분에 16만 5천 원 선 정도 구간에서 좀 주가가 등락을 보여줘야만이 좀 안정적인 추세로 좀 전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그와 같은 모멘텀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도 맞물려서 약값 인하와 관련해서 고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의지 차원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바이오시밀러의 강점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거래량 자체가 아직은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 개선을 강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공매도의 일간 매매 비중도 두 자릿수대 이하로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매의 일간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9%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공매도 세력과 함께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수급의 불균형이 조금은 아직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 상무부가 의약품의 어떤 수입과 관련해서 무역확장법이죠. 무역확장법과 관련된 232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232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32절이라는 하는 것은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적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수입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결국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해서 상무부가 공개 의견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은 5월 7일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연방 규칙의 제정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제출 기한이 일단 5월 7일인데 자 이런 얘기들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약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가 이제 조금 이제 앞당겨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바닥권 탈피에 좀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제약업계도 한국 정부의 관행적인 그런 차별을 지적하고 있어서 한국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이제 처방약 원료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바로 인도라든지 유럽 연합을 통해서 제조가 되고 있어서 의약품의 핵심 성분과 관련된 공급망이죠. 공급망에 대한 해외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공급망의 외부 의존도가 너무 심화된 상황에서 파열음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에서 허주마의 공급 기간의 연장 이슈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주요국에서 입찰의 성과 자체를 좀 많이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팩트죠. 팩트인데 일단 이 부분 자체를 통해서 올해도 셀트리온이 다양한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셀트리온의 시총도 주가가 좀 단기간에 하방을 좀 보여주면서 크게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총이 40조 원대에서 이제 35조 원 정도 수준까지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 떨어져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니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8위권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등락에 따라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좀 등락을 좀 시총의 자리대를 조금 이제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뭐 방산주들이 워낙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6위까지 올라와 있어서 셀트리온이 시총 8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일단 시가총액이 일단 시장의 지수의 하방 리스크로 인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언급드렸던 허주마, 즉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 허주마를 비롯해서 혈액암 치료제죠. 우리가 흔히 트룩시마와 관련된 부분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좀 강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좀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램시마와 관련된 부분 자체뿐만 아니라 이 부분 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라인업이 이제 시장의 저변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 물론 올해는 글로벌 혁신의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ADC뿐만 아니라 다중항체 그리고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 IND죠. 임상시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잘 좀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다중항체 등 총 13종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타임테이블 같은 부분 자체도 공개가 되어져 있는데 본격적인 상업화는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2029년도에 일단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첫 제품의 출시를 목표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자체는 현재로서는 블루오션이지만 나중에 레드오션이 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신약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약을 해 가겠다라는 부분도 아마 우리 유참식 구독자분들도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의 세력과 시장의 하방 압력 자체가 결국 공매도를 조금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일간에 차지하는 매매 비중 자체가 좀 축소가 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좀 바닥권 영역이 다시 한번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매매 비중 자체가 그다지 크게 축소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를 재개했던 3월 31일부터 시작했을 때는 일간 매매 비중도 거래량이 뭐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줄어들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쇼 커버링 물량이죠. 즉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려왔던 주식에 대해서 매도 이후에 똑같은 주식의 수량 자체를 좀 매입을 해서 다시 한번 대갚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와 같은 숏 커버링과 관련된 물량 자체가 언제쯤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과 함께 공매도의 일간의 매매 비중 자체도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닥권에서 징후 자체가 좀 드러났을 때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있다라면 물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셀트리온을 매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충격파를 좀 받아가고서 시장의 조정과 함께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구간 속에서 한 단계 더 많이 크게 밀렸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격적인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시트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만 수익적 개념에서는 오히려 평균 단가를 조금 더 하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힘든 구간이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도 공매도의 압박으로 인해서 많이 개수적으로 차별화되면서 밀려버린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동조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현재 구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상과 관련된 관세 정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할 텐데 유럽 연합이라든지 일본과 동일한 선상 속에서 우리가 좀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그런 당근책을 좀 제시를 해주면서 통상 완화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정부에서도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이런 국면 속에서 뭐 적극적인 정책적인 입안 자체도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검주를 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바닥 징후가 좀 드러났을 때 좀 강력하게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구간이지만 힘들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신규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